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인상 예고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크롤리버파크 보유세가 2,841만원에서 무려 4,157만원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당초 60%에서 80% 정도 상향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 엄청난 상승분을 내재하고 있는 강남의 대표적인 대장단지들 고스란히 2천만 원 정도 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겠고, 일단 세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어떤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 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가격 조정기에 들어와서 취득세, 양도세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확실하게 정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줄고, 거래량 줄은 것에 비해서 거래 단가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면 취득세, 양도세가 줄 수밖에 없어. 세수 부분에서 이게 종부세, 그러니까 강남상부와 마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 그 올랐던, 그러니까 주머니 빵빵 해가지고 거의 터질 듯한 상승분 고스란히 이제 내놔야 되는데, 그 상승분을 세금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증세 자체가 불합리한 게 아니야. 그만큼 터무니없이 올랐던, 거품이 가득 꼈던 그 아파트 값, 그리고 그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그냥 매의 눈을 하고 노렸었던 이 투기 심리가 조장했던 부동산 전체였던 가치 변형, 가치 왜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도쿄나 뉴욕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집값 자체가 올랐으니까. 이거 완전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 중에서도 이거 주식의 자본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았으니까 이제 좀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꺼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종부세, 특별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면 충분히 세수 부분은 이 커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올해 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는 23.4%,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 상향 등을 딱 켜버리게 되면 44.6%. 그러니까 쌍라이트 딱 키면 일단은 종부세가 좀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일례로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8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초 아크롤리버 파크 역시가 1000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술렁술렁거리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상급지의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최고가 치고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집주인 되시는 분들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급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어떤 변동성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빨리 팔고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무너지는 집값을 경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금 21일 어제부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이제 80%로 축소를 했죠. 그만큼 공기관에서 갚아줄 수 있는, 커버 쳐줄 수 있는 이 자금 액수가, 그 파이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 확실히 전세 자금 대출 더 받으려 하는 수요가 줄 수밖에 없겠고, 이제 전세 수요가 이렇게 되면 더욱더 파이가 줄어드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값 상향이 아니라 하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전세가가 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아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없는데 누가 그 전세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널뛰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메이플자이에요. 메이플자이 한번 보십시오. 남산 경관을 그냥 이거는 나만 선성쌍한 거야? 거의 그냥 이 경관 자체가 이렇게 아파트를 그냥 고층 아파트를 때려짓기 시작하니까 서울 이 전체 스카이라인 자체가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스카이라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의 어떤 이 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산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는 그런 아파트 건축들을 하고 있는, 이것도 참 문제다, 문제. 아니 무슨 만리장성 쌓을 일 있나? 메이플자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경색난에 딱 빠지게 되자 집주인들이 이제 대부분 다 반전세나 월세를 지금 돌리고 있죠. 더 이상 현금 박치기 하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아니 12억,
정도 되는 전세가 이제 8억, 9억 정도, 3억 정도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가당키는 하나. 아니, 전세자금 올로, 현금으로, 캐시로 8, 9억 정도 지불하고 전세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월세로 돌려가지고 남은 돈 자본시장에다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지금 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세 1,800, 월세 1,500 육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오히려 뭐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더 폭발적으로 상승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강남구 전세가가 50% 이상 빠지는 것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도곡, 렉슬 9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 신현대 9억 5천 45%,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38% 8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가 17억 2천 빠졌네요. 78% 하락. 22억에서 무려 뭐 4억 정도 내리꽂는 나이아가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레미안 원밸리 14억 7천 56%, 레미안 퍼스티지 16억에서 4억 정도, 11억 9천 정도. 완전히 이건 뭐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 정도로 완전히 전세가가 폭락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다 역전세 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현장가에서는 전세가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노원구는 일단 뭐 갭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어느 정도 만만하게 갭 투자를 했던 그런 어떤 이 중급지, 하급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평가를 받았던 곳인데, 오히려 풍선 효과에 의해서 노원구 전세가가 더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50% 이상 빠지는 것도 많습니다. 대림이 4억, 그리고 그랑빌이 3억 5천, 중개무지개 3억 3천. 여기는 3, 4억대만 빠져도 기본적으로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21일부터 실시된 이 전세 보증 대출 90%에서 80%, 10% 정도 이 차감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전세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반해서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확실히 더 낮은 단가의 전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아예 그냥 전세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골치 아프고 이자 또 무는 것도 아유 나 맷돌 갈기 싫어, 내 집 사기 전에는 그런 무리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월세 쪽으로 빠지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전세가 하락 영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강남 이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처럼 올랐던 양천구 푸른마을 3단지가 최고가 9억에서 6억 정도, 거의 뭐 3억 가까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동작구도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 흑석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30억 찍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대방주공 2단지가 최고가 9억에서 지금 6억 2천, 여기도 한 3억 정도 설설 움직이고 있죠. 강동구 파크하임 역시도 최고가 10억에서 7억 5천 정도로 매매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가자 3호, 서대문도 역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최고가 12억 찍었었습니다, 여기. 근데 최근에 거래된 7월 14일 거래는 8억 정도 거래가 나왔어요. 서대문도 확실하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송파구 올림픽 선수기자촌 34억에서 24억, 거의 뭐 무려 10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물론 직거래입니다. 이게 뭐 특수관계인 간의 어떤 사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직거래라는 건 선행적 가격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가격 자체가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도 많고, 아무튼 서울 이 전역에 강남과 마용성을 제외한 양천구, 목동, 그리고 영등포, 동작구, 뭐 서대문 등등 해서 주변 지역도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전세가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가 부분도 상당히 집값의 지형도가 바뀔 만큼의 확실한 선이 굵은 어떤 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마포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가 28%, 25억 9천에서 18억 정도, 7월 17일 거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래죠. 6억 빠졌다가 다시 33평에서 7억 5천 정도 빠지는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마포는 쭉쭉 빠질 겁니다. 그만큼 이전에 뭐 엄청나게 올랐던 궤적이 있기 때문에 그 궤적이 이제
쓸 수 있는 연료가 다 닳았어. 그러니까 이제 연료통 버려야지. 연료통 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서서히 하강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아니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 투기 자금 어찌 보면 뭐 판을 완전히 흔들 만한 어떤 뭉칫돈들이 막 뭐 밀려 들어왔었는데 이게 다 딱 단절이 돼버린 그 돈도 자기 돈이 아니야. 결국 은행에서 다 우회해가지고 돌려치고 엎어치고 맺히고 했던 그런 돈들인데 이제 다 말라버리니까 결국 그렇게 올랐던 상승분도 말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세입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전국 강제경매 신청이 17,963건인데 유의를 하셔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전세로 들어가시든지 월세는 꼭 뭐 비교적 좀 안전한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전세를 안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지금 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금 상당 부분 수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이후에 최고의 어떤 강제경매 지금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보십시오. 이게 송파구만 하더라도 헬리오시티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그냥 죄다 그냥 천지빛깔이 그냥 다 경매로 그냥 튀쳐나오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견디질 못해. 아파트도 아마 이 도미노 현상 비슷하게 전세가가 출렁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세대 주택 자체가 지금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역전세난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뭐 다 경매 까만 글씨로 다 박혀 있잖아. 그만큼 지금 상당히 경매 시장도 엄청난 지금 물건 증가로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기별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만 보더라도 2025년 상반기만 17,963건.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를 이제 거의 뭐 육박할 정도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엄청나게 끌어당겼던 이 자금의 이 공수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중급유기 동원해서 전투기가 날아가지 못하면 막 공격을 하다가도 중간에 급유 받잖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집값을 계속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그 저변의 연료가 다 닳기 시작하는 거야. 급유 받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11,731건 이후 2003년, 2023년 최대의 증가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경매 시장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선제 지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 주택의 경매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그냥 개미떼처럼 지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조심하시라. 전세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발표될 이 공급 물량,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나왔으니까 7월 달에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잖아. 다른 쪽 날개가 쫙 하고 펴져야 되는데 공급 물량이 이제 발표가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증산 4구역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공공분양 2,422가구, 이익공유형 1,716가구, 공공임대 430가구. 그래서 3,568가구를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이고요. 여기 뭐 증산역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마포 생활권도 뭐 딱 붙어 있어서 이익공유형 같은 경우는 2, 3억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분적립형도 뭐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기존의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 소셜 믹스 그러니까 기존 민간 분양과 임대를 결합한 상품을 충분히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도심공공주택 사업 중심으로 분양 임대 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 믹스 단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기사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잘 기다리신다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서울에서도 뭐 그닥 교통 환경이 뒤지지 않는 곳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쌍문 서측 여기도 굉장히 규모가 크죠. 1,404가구, 공공분양 884가구, 이익공유형 281가구, 공공임대 239가구 정도 됩니다. 뭐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들어서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도 뭐 쌍문역하고 딱 붙었어. 거의 입지가 완전히 뭐 그림자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직주 근접의 어떤 이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
지분 적립 같은 또 이익 공유형 같은 것도 뭐 1, 2억이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신길 2구역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신길 뉴타운 배우를 또 등에 업고 있어서 상당히 또 좋은 곳이죠. 1332가구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도 분명히 이익 공유형, 공공임대, 소셜 믹스 형태로 추진이 될 건 뻔하고, 이게 착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 공급 물량 계획이 이 부분과 맞물려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오늘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죠. 바로 3호선 연장 역사 위치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오금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밀지구 지나서 하남교산을 관통하는, 그래서 동맥과 같은 송파권으로 이제 완전히 편입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뚫리게 되면 그냥 끝장판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촌 인근 한정거장, 가밀지구 한정거장, 교산 신도시 세정거장을 거치게 되는데, 대강이 여기서 송파 하남선 기본계획을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32년 개통이 목표인데 한 2030년으로 보게 된다면 뭐 거의 뭐 한 5, 6년 정도면 충분히 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개통의 서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 교통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남교산에서 A6블록, A17블록, A21블록이 딱 물려 있어.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공급 물량으로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잡으시면 여기도 일단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주택 그리고 공공분양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굉장히 뭐 물량도 상당히 1013세대 정도 될 정도로 A6, A17, A21 통합 공공임대가 껴있는데, 이게 공공분양 안에 소셜 믹스 형태로 또 다 이 컬러가 결이 또 다르게 분양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파 창의 혁신구역, 성동구치소 부지, 여기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눈이 빠질 만큼 정말 오랫동안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오금역, 계룡역 지금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죠. 거의 뭐 1100가구, 1200가구가 터져 나오게 되는데 505984 미리 내 집하고 장기전세 뭐 일환이죠. 그리고 이익공유형 뭐 토탈해서 일반적인 어떤 공공분양 형태로도 나오지만 상당히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송파권도 뭐 2, 3억대 충분히 소형이면 뭐 접근 가능한 어떤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잘 기다리신다면 구축은 구축 나름대로 가격 조정 획기적으로 될 것 같고, 앞으로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그것도 서울 도심 요지에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 수위를 확실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더욱더 안정적이고 최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대 심리가 더 확산이 된다면 정말 뭐 최고가 신고가 다 증발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뭐 투기적 요소가 끼어들어서 집값을 들쑤셨던,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어떤 분기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라면 확실하게 좀 기다리면서 잘 기회를 엿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발표된 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중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확대가 된다면 상급지의 상승분은 고스란히 반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분양 물량에 있어서 공공분양 또 이익공유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서울 요지에서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기대 심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 집을 더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이 2025년에 확실하게 그 지용대가 분명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람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